본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M 스토리인 박용입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남겼는데요. 이 선서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이 의사로서의 사명감 하나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요. CNM 스토리인, 오늘은 림프 부종과 하지정맥류 전문의 심영기 원장과 함께합니다. 자, 저희 CNM 스토리인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먼저 이렇게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인사 말씀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36년 동안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된 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원장님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네. 성형외과 전문의로 시작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네. 114번째 성형외과 전문의인데 네, 네. 어떻습니까? 이때는 거의 초창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성형외과 전문의가 대한민국에 2,000명이에요. 와. 지금 벌써 네. 그러니까 제가 전문의 자격증을 딴 게 1984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년 만에 2,000명으로 늘었죠. 그렇군요. 그 원장님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10년 주기로 이 전문 분야가 3번이나 바뀌었네요. 네, 네. 처음에 이게 성형외과 전문의로 네. 시작을 하셨다가 네. 하지정맥류 전문의로 변신을 하셨습니다. 네. 그 계기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형외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미용 성형하고 재건 성형이 있는데 네. 제가 주로 이제 근무했던 데가 국립의료원입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재건 성형 주로 하다가 나와서 개원을 하면서 미용 성형을 했는데 쌍꺼풀 또 코 수술, 네. 유방 수술 뭐 이런 거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내가 이런 수술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좀 초라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성형, 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질병을 고치는, 네.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강력한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하지정맥류가 미용과 아름다움을 고쳐주면서도 네. 또 기능적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그런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성형외과 의사로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80년대 초반에 네, 제 네. 생각으로는 성형외과 시장이 많이 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닌가 네. 봐요. 그 당시에는 전문의 수도 적었죠. 제가 114번이니까. 그리고 이제 성형을 많이 하는 의사도 적었고 네. 또 환자분들도 적었지만 또 조그만, 그러니까 규모가 작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눈 수술도 많이 하고 네. 코 수술도 많이 하고 유방 수술도 많이 했어요. 예. 혹시 수입 때문에 변신하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오히려 네. 반대죠. 제가 처음에 이제 하지정맥류를 시작할 때 저희 성형외과 동료들이 쟤 미쳤구나. 왜 돈 쉽게 잘 버는 성형외과를 내팽개치고 그렇구나. 정맥류를 하냐.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좀 이상하다, 그렇게 많이 욕들이라 비난이라 그럴까 뭐 그런 걸 받았었는데 지금 그 동료들이 지금은 저를 다 부러워해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이 하지정맥류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셨습니다. 네네. 당시에 이 하지정맥류 치료법을 배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고 또 우리나라도 아니고 타국에서 배우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은 하지정맥류를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네. 중년 부인이 제 진찰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셔서 네. 나 다리에 이렇게 보기 싫은 혈관이 있는데 그걸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독일에서는 간단하게 주사를 놔서 없애는데 네. 한국은 그게 없나 보죠? 거기에 제가 충격을 팍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고서 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보니까 한국엔 그 치료하는 선생님도 없고 네. 무슨 치료인지도 모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독일 지인이 있었어요. 독일 네. 이 여자 누나분이신데 독일 분한테 전화를 하고 그 당시에는 이메일도 없을 때 팩스로 보내고 그랬더니 연락이 와서 독일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독일에 그 중에서 또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야 되니까 그 훌륭한 선생님을 은사로 모시게 됐죠. 그래서 배우게 됐습니다. 네, 그때 당시면 독일이 아무래도 의료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네. 선진국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텃세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이제 예.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90년대 때는 좀 후진국으로 인식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후진국에서는 의사가 가르쳐달라 그러면 선뜻 그래 내가 너 가르쳐줄게 그런 선생님은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도 찾아가고 선물도 갖다 드리고 공을 많이 드렸어요. 지금 그렇군요. 은사님이세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은사님이 허락을 해주셔갖고 제가 독일에 이제 병원에서 연수를 하면서 네. 주사요법뿐만이 아니고 하지정맥류에 대한 모든 기초부터 수술법까지 다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릴 교수님이에요. 쾰른의 네. 릴 교수님을 제가 개업하고 나서 15년 후에 다시 제가 사은회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원장님이 독일로 날아가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하지정맥류라는 질병은 있었는데 치료법이 없었단 말씀이신가요? 치료법은 있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미운 오리 새끼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지정맥류를 개인 병원에서 하는 데는 전무했고요, 국내에. 그리고 이제 정맥류의 다리가 움퉁불퉁하고 그래도 그렇죠. 네. 거기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죽는 거 아니니까 그냥 사세요. 그 끝이에요. 근데 네. 다리에 이제 이 합병증이 생겨서 다리가 썩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줬어요. 근데 전신마취로 입원해서 수술하는데 수술 시간도 뭐 5시간, 10시간 했는데 수술을 하면 다 재발됐었죠. 그래서 아주 외과 의사들이 아주 싫어하는 미운 오리 새끼 저건 왜 왔지? 수술도 힘들고 재발되고 고치기 힘든 건데 그럴 당시였었습니다. 네. 네. 지금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많이는 모르지만 뭐 TV나 인터넷에서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네. 다리에 이게 혈관이 울퉁불퉁 나오잖아요. 네, 네. 이 하지정맥류라는 질병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지정맥류가 지금은 참 많이 알고 계세요. 시청자분들도 정맥류 그거 다리 힘줄 나온 거야 이렇게 아시거든요. 네. 근데 하지정맥류라는 거는 왜 생기냐 하면 정맥이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어서 심장으로 피가 올라가는 게 그렇죠. 정맥이에요. 근데 피가 아래로 쏟아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정맥 혈관 안에 판막이 있어갖고 네. 일방통행하게 돼서 무조건 심장으로 피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네. 판막이 이제 망가지게 되면 거꾸로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피가 많이 고이다 보면 혈관이 점점 길어지고 꼬불꼬불해지고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맥류를 얘기할 때 다리에 라면발이 있어요. 지렁이 기어가요. 혹은 우동발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금방 알아들으시죠. 원인은 뭔가요? 판막이 망가지는 원인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유전이에요. 그래서 판막이 누구나 태어날 때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나는데 이게 타이어 바꾸 닳듯이 네. 그냥 쉽게 닳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가 생기는 게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고 네. 두 번째는 호르몬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3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네. 프로제스테론 이런 것들이 그 판막을 쉽게 망가뜨리게 해요. 그래서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에서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3배 많고 그다음에 또 오래 서 계신 분들이 잘 생기는 압력이 계속 하중이 판막에 이렇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네. 오래 서 계신 분들 많고 그다음에 그 밖에 원인으로는 이제 비만, 살찌신 분 이런 분들이 잘 생기죠. 그렇군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복잡한 질병 같은데
그 이 혈관을 주사로 간단히 없애는 치료법이 있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독일에 가서 배우게 된 그 계기예요. 그래서 주사로 없앤다는데 그 얼마나 미용을 주로 이제 치료를 하던 의사로서는 듣기 좋은 소식 아니에요. 굿뉴스잖아요. 너무 그렇죠. 좋은 거죠. 그래서 네. 나도 그 주사만 간단히 놔갖고 이런 혈관이 없어지는 거 배웠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 네. 그게 바로 이제 혈관 경화요법이라는 건데요. 네. 그냥 단순하게 치료법 복잡하지도 않아요. 여기에다가 주사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혈관 네. 안에다. 그러면 혈관 경화제라는 게 들어가서 보기 싫은 혈관을 없애는 원리예요. 재발하거나 뭐 후유증이나. 재발은 할 수는 있겠죠. 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치료해줘서 싹 없어진 혈관들이 다시 생기는 분들이 이제 가끔 오시는데 3년이나 10년 후에.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은 또 체질이 살찐 분들이 많고 그래서 네. 가을철 되면은 혈관 경화요법 주사 치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여름철 되면 비키니 입고 딱 수영장 가서 깨끗한 다리 내놓고 또 놀다가 또 가을철 되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체질이 좋아서 그렇게 자주 받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엔 혈관이 특별히 약해서 보기 싫은 혈관이 나오신 체질인 경우에는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조금 여성들에게 많이 생긴다는 거는 미용적으로도 여성들의 그렇죠. 관심이 미용적인 많으니까 것도 크죠. 이게 예. 간단한 이런 치료법으로 이렇게 하지정맥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네. 좋은 방법 같은데 네. 원장님께서는 현재까지 4만 명 이상의 환자의 하지정맥류 수술을 집도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치료 노하우를 숨기지 않고 많은 의사들과 공유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런 게 일반적인가요? 의료협회에서는? 보통 의사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의 기술이나 이런 걸 잘 오픈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일본 연수 갔을 때도 느꼈는데 일본 의사들이 좀 비밀스러운 수술할 때 이렇게 가리고 수술하고 그런 것도 그런가요? 느꼈거든요. 네. 미국은 더 심해요. 그래서 미국은 자기 계열이 아니면 절대 수술실도 접근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독일의 훌륭한 스승님을 만났는데 그 스승님께서 저한테 아무 조건 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도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나라의 정맥류 수준이 그때는 굉장히 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무도 치료를 안 하고 이것이 거의 진짜 말 그대로 미운 오리 새끼. 그거 뭐 죽지 않는 건데 그냥 사세요. 뭐 그러고 말 때인데 학회를 만들면서 그거를 좀 지식 공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배워온 거 연수해온 거를 수련을 시키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제 많이 와서 배웠죠. 그 네. 당시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수준이 올라갔지만 이 처음에 그 창립 총회할 때 250명이 모였습니다. 2001년도에 대한정맥학회 창립할 때 250명이 모이고 지금은 1,300명의 멤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도 하지정맥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이 된 거죠. 네. 국제적인 수준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주사로 하는 치료법이 네네. 다른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이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제 주사로 치료하는 거, 그다음에 레이저로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수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가 다 잡혔어요. 학회를 만들면서. 네, 네. 그렇군요. 네. 2000년도에 그런데 중국 대련에 하지정맥류 병원을 세우셨어요. 네, 왜 네, 갑자기 국내를 벗어나서 네. 중국의 병원을 세우셨는지요? 중국이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들어온 게 1998년도인데요. 중국의 의학 기술이 지금은 참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낙후가 돼 있었고 그래서 중국에 이제 그 병원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것도 또 의료 수출의 하나의 일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매년 3,000명의 의사가 배출이 됩니다. 네. 그럼 3,000명의 의사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5천만 명이라 쳤을 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의사가 공급이 과잉이 되니까 수출의 길을 한번 뚫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들어갔었죠.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2000년도에 오픈한 거죠. 대련병원은 지금 현재도 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병원 자체가 중국 역사상 최초의 하지정맥류 전문 병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원장님께서 또 한 번의 변신을 하시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림프 부정 치료 전문의가 되셨는데 먼저 저는 림프 부정이 뭔지 잘 몰랐어요. 맞아요. 예, 림프 부정은 희귀 질환이죠. 하지정맥류도 좀 드문 거였어요. 제가 시작할 당시에. 네. 근데 지금 림프 부정은
전 세계적으로 250만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추산하기로는 10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림프 부종이 뭐냐? 말 그대로 림프가 막혀서 빠져나오질 못해서 고인 게 부은 거예요. 네. 부종이 부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림프 부종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선천적인 네. 림프 부종이 있어요. 그게 1차성 림프 부종이고요. 그다음에 후천적으로 생기는 게 2차성 림프 부종이에요. 근데 1차성은 비슷한 비율로 생겨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근데 2차성은 뭐냐면 암 수술하고 나서 팔이 붓고 다리가 붓는 거예요. 네. 근데 암 수술할 때 어떻게 외과 의사들이 하냐 하면 유방암이라고 예를 들면 유방암을 떼어내고 네. 그다음에 암이 퍼져나가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걸 암전이라고 그래요. 네. 전이가 되면 죽거든요, 환자가. 그러니까 전이가 근데 이 세포가 어디로 전이가 되냐면 림프선을 타고 전이가 돼요. 아하. 그러니까 림프선을 다 긁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전이는 일단 막을 수 있을지언정 네. 림프선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림프를 빼주고 배액시켜주는 건데 나가는 하수도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수도가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그러면은 그 집안에 노폐물, 쓰레기 이런 게 꽉 차갖고 썩게 되겠죠. 점점 붓고. 그렇죠. 그게 바로 림프 부종이에요. 아. 그래서 이 다리가 붓는 분들은 자궁암 수술하신 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은 팔이 붓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일 수술하실 분은 한쪽 다리 15년 전에 이 자궁암 수술하셨는데 한쪽 다리가 정상 쪽 다리보다 5배가 굵어요. 아유, 이- 그런가요? 한쪽 네. 다리가 이렇습니다. 네. 너무너무 심하고 근데 어느 병원을 가나 못 고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못 고칩니다. 불치란 말씀이십니까? 네, 불치병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갖고 10년 동안 싸웠어요. 저도 한번 고쳐보겠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 권위가 있는 선생님도 모셔다 같이 공동 집도도 하고 네. 별짓을 다 했는데 환자분들도 그렇고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치료법을 개발을 하게 돼서 지금은 거의 부기의 80% 내지 120%까지 줄여줄 수가 있어요. 이 림프 부종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림프 부종 치료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게 딱 3가지가 있는데요. 네. 붕대 감는 거야. 칭칭 동요맺는 거야. 분자리를. 그거는 네. 4,000년 전부터 쭉 내려오던 치료법. 그다음에 200년 전인데 최근에 그래도 좀 유행하게 된 것이 한 50년 전부터 압박 스타킹이 이제 치료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림프 흡수 마사지라고 해서 손으로 이렇게 림프를 고여 있는 물을 쓸어서 하수도 구멍으로 보내듯이 하는 림프 흡수 마사지. 요게 3가지가 세계 공인 치료법이에요. 근데 요걸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뿐 네. 더 이상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이 이제 없다. 그리고 이 수술한 선생님들한테 가서 나 이 수술하고 나서 이게 붓습니다. 이게 붓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거니까 그냥 사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네. 다리가 5배 부으신 분이 왔을 때 네. 얼마나 의사로서 저도 의사인데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고 또 어떻게 좋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좋은 방법이 생기고 또 결과도 좋고 그렇게 됐어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불치병, 림프 부종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네, 네. 평상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법 이런 게 있나요? 림프 부종은 예방법은 뭐 특별히 있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 조기에 림프 부종이 감지가 되거나 진단이 되면 림프 부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적으로라도 관심을 갖고 치료하는 병원에 가셔서 적절하게 그 치료를 받으셔야죠. 네. 그렇군요. 예방법은 별로 없어요. 워낙 근본이 다 그 줄기나 그 이 네. 관을 다 뜯어서 없애서 파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이렇게 다루어주고 다듬어주고 또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죠. 네. 예.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치료법은 없지만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압박붕대로 압박을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원장님께서는 이 의료용 스타킹의 자문도 하고 계시네요. 네, 그것이 이제 오래된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외국인 친구인데 네. 그 친구하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스타킹 회사 설립하는데 제가 자문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스타킹이라는 게 뭐냐면 압박 스타킹이라는 게 일반 스타킹이 아니에요. 그거는 림프 부종하고 하지정맥류는 꼭 신어야 되는 의료 기계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고 수입이 되는데 네. 공장 설립하면서 디자인하고 뭐 그다음에 이 양말 이 스타킹이죠. 그거에 대한 거 모든 걸 자문을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스타킹 하면은 다리 건강에 안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의료용 그렇죠. 스타킹은 말씀 들어보니까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은 이 의료용 스타킹을 신어야 하는 사람이 꼭 림프 부종 환자만 있는 건가요? 네, 하지정맥류 림프 부종인데 하지정맥류는 치료 끝나고 3개월 신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 림프 부종은 평생을 신으셔야 되는데요. 네. 이게 스타킹이 어떤 원리냐 하면은 여기 발이 있고 여기 무릎이 있고 여기 이제 이 사타구니 쪽으로 올라가는 거면 여기에 있는 압력을 100으로 해서 꽉 조여주고요. 네. 조금 올라오면 90, 조금 올라오면 80, 조금 올라오면 70, 60 이렇게 해서 50으로 해서 압력 편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킹은 우리가 수입될 때 우리나라는 이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공장이 수입될 때 뭘로 수입되냐면 스타킹 의복으로 수입되는 게 아니에요. 의료 기계로 수입이 돼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 피를 쫙 올려주는 걸 엄청나게 도와줘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신고 걷게 되면 우리 장단지 근육이 제2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걷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고 이틀 동안 누워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 입원한 환자분들은 다 다리가 붓잖아요. 그런 분들 신으셔야 돼요. 큰 수술 받고 못 움직이시는 분들 병원에서는 당연히 쓰는 스타킹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네. 제일 나쁜 게 우리 몸에 똑바로 오랫동안 서 있으신 분. 그런 분들 이 직장인들 약사라든지 또는 점원이라든지 군인 보초병 군인들 그렇죠. 예, 그 부동자세로 오래 서 있는 게 우리 판막에 가장 심하게 압력을 주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신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꽉 조여서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한 스타킹이 아니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스타킹이에요. 그래서 신을수록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병원은 없지만 13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독일에 공부하러 다닐 때. 네. 꼭 신었어요. 그러면 내릴 때 하나도 안 붓고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장시간 고공 비행하시는 분도 꼭 신어야 됩니다. 네. 저는 원장님이 성형외과 의사를 하셨다가 왜 림프 부종 또 하지정맥류 전문의가 됐는지 궁금했는데 네. 어느 정도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외모의 추형을 고치는 것도 미용 성형이 하는 건데 저는 재건 성형에 가깝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네, 네. 네. 질병도 같이 치료하고 미용적으로도 개선시켜드리고. 네. 네.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뭐 중국이나 동남아, 러시아 등에서 관광하면서 의료 관광 오시는 분들 네, 많이 맞습니다. 계시죠. 예. 어떻습니까? 이런 의료 수출이 일시적인 붐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에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료 관광이라는 게 값싼 상품을 파는 상품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못 고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어떤 의료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품으로 따지면 특화된 상품을 판매하자. 네. 그것도 저렴한 가격이 아니고 제값을 받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일부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잠깐 보이는데 의료계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A 병원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는데 네. B 병원에서 해외 환자 유치하려고 60만 원 받고 C병원에서는 40만 원 받고 막 이런 현상들, 덤핑 현상들이 지금 네. 있거든요. 저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비슷한 가격을 받을 때 서비스 질을 높이고 정확도를 높이고 해서 의료의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자. 그래서 한국에 가야만 이 병은 고칠 수 있다는 입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면 따로 뭐 큰 선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가격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값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오셨는데 얼마나 네. 많은 환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건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하지정맥류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제가 수술한 그 남바가 있어서 한 4만 명 수술 케이스가 있는데 다른 환자들 뭐 쌍꺼풀을 몇 명 했는지 코를 몇 명 했는지 기억이 잘 안 그렇겠네요. 나는데. 네. 네. 그래도 그 중에서 많은 환자들 중에서 어떤 네. 사연이 있거나 기억나는 환자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맥류는 그런 대로 완치가 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나면 정말 좋아지시고 거의 재발도 없어요. 재발도 없어서 좋은데 림프 네. 부종 환자가 한 분이 오셨는데요. 42세 되셨던 분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암으로 해서 한번 고생을 하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난 여기서 죽는구나 그랬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암 완치 판정은 받았는데 다리가 3배 이상 굵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갖고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충동까지 오셔서 자기가 죽으려고 약까지 사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거를 왜 치료를 못하나.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치료를 해드리고 났더니 거의 다리가 양쪽이 비슷해지셨어요. 그리고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네. 내가 의사로서 참 보람을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성형외과 의사에서 하지정맥류 전문의, 림프부종 전문의까지 앞으로의 좀 행보가 궁금해요. 앞으로는 이제 제가 꿈이 하나 있다면 있겠는데요. 뭐냐면 네. 림프 부종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50만 명에서 350만 명의 정말로 불쌍한 환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네. 그것을 림프 부종 전문 병원, 그거 한 가지만 보는 전문 병원을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병원을 설립하고 싶어요. 사실은 뭐 네. 여러 가지 뭐 또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제가 환갑이거든요, 올해가.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죽을 날이 이제 많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아유, 그래서 앞으로 이거 10년, 아닌데요. 20년 동안 이제 의사하면서 이 여지껏 사회에서 받았고 우리 국가에서 받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네. 그걸 베풀면서 우리나라 의상도 좀 높이고 그리고 림프 부종 그럼 무조건 한국에 가야 된다는 걸 이렇게 해서 잘 세팅업 해갖고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그것이 전통이 돼서 림프 부종 그럼 무조건 대한민국 가야 돼 이런 병원을 한번 설립하는 게 꿈입니다. 아까 의료관광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하나 네네. 더 드릴게요. 네. 말씀도 해주셨지만 요즘에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의사들의 좀 의사 윤리를 저버린 네. 그런 의사들이 좀 한국 의료계를 망신도 시키고 많이 그렇잖아요. 네, 네. 조금 조언의 말씀도 해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어느 정도 좀 과도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게 자기의 인생 철학하고 또 개인적인 욕심하고 그거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배로서 보면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사회에서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건 좀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오늘 긴 시간 원장님과 얘기 나누면서 몰랐던 것도 많이 배웠고 자, 의료적인 의사의 마인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심영기 원장과 만나서 진솔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CNN 스토리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